제가 연하영 대표 강사랑도 손발을 맞춘 게 16년인데요, 벌써. 되게 젊어 보이죠? 그죠? 16년인데. 실질적으로 입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 결국은 문제를 푸냐, 못 푸냐. 즉, 점수입니다, 점수.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입시 체제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찍어 맞추든 풀어 맞추든 결국 문항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근데 찍어 맞출 수는 없으니까 결국 문제풀이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냐, 이게 결국 입시 수학의 가장 큰 포커스다 이겁니다.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보내실 분 안 계시죠? 네, 만약에 그 과를 간다면 좀 얘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가서 다릅니다. 가서 가기까지는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 최대 득점을 맞는 개인만 자신의 지금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준비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위주의 학습을 어떻게 꾸리냐로 지금까지 대치동에서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앞에 그런 설명들을 계속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거 잘해요? 다른 애부터 이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입시 수학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되게 구조화되어 있는 되게 단순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입시는요, 상대평가죠. 저는 좀 관점이 달라요. 절대평가입니다. 왜냐? 이게 지금 수능 시험을 좀 생각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봐야 되는 공통시험이니까요. 수능 시험에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30문항이 출제되고요. 총 시간은 100분이에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어머님 다 수능 세대시잖아요. 그죠? 4점짜리는 몇 문항이죠? 죄송합니다. 네, 4점짜리는 13문항입니다. 13문항. 총 30문항 중에 13문항. 그래서 4, 32에서 52점이 총 4점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점, 4점은 뭔가요? 2점, 3점은 유형문항입니다. 유형문항. 아까 연하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난이도 1과 2 중에서 유형문항이 차지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4점짜리 13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봐둬야 돼요. 그 4점짜리 13문항 중에 가장 어려운 두 문항은 우리가 킬러라고 부르는 문항입니다. 문항 번호도 정해져 있어요. 22번, 30번. 자, 그 다음에 4문항 정도. 어떤 시험은 3문항입니다. 이렇게 3개에서 4문항 정도. 얘도 문항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21번, 20번, 15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혹은 29번. 이렇게 해서 3문항에서 4문항이 준킬러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죠? 뭐 계산하실 수 있죠. 13개 중에 지금 제가 6개를 덜어냈으니까 7개인데요. 그 7개는 평사점이라고 부릅니다. 평사점. 보통의 4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2018 개정교육 이해로 수능은요,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이 출제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킬러가 조금 어려운 적이 있고요. 준킬러가 전반적으로 다 비슷했고요. 평사는 늘 평사점으로 출제됩니다. 상대평가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입시 수학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를 풀 수 있는 아이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수능 등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 보는 수능 시험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어떤 차별점이나 유사점이 있어서 학교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비하면 등급이 한 개, 뭐 많게는 한 개씩 바뀌겠으나 실질적으로 아이가 입시 수학을 해가는 전반적인 과정에서는 이렇게 절대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의사님도 잠깐 얘기하시지만 학원을 처음 만들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요, 양보가 없습니다. 왜 양보가 없냐? 우리 아이들을요, 2, 3점만 맞출 수 있는 아이로 길러낼 수는 없어요. 네, 어차피 입시 수학은 난이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고일부터 이 4점짜리 평사점을 넘어서 준킬러, 킬러까지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내는 게 어쨌든 학원의 목적성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학원 원장이니까요. 학교 교장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형문항과 이해력 정도가 보통 2, 3점을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응용심화 연계, 이게 평사점 얘기고요. 준킬러, 킬러가 아까 얘기 드렸던 가장 어려운 문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킬러를 다 틀렸어. 그러면 수능이 몇 등급이 나올까요? 지금 보통 수능 1등급 컷은 80대 중반에서 보통 형성되고 모의고사도 그렇기 때문에요. 자, 4개를 틀리면 16점이 감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4개 틀리면 1등급은 좀 쉽지 않다. 네, 그럼 3개까지는 1등급이다.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먼 얘기긴 하지만 결국 킬러는 사실 그 이상의 목적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의대 가려면 당연히 다 맞아야겠고요.
자, 단순히 수학 1등급 정도, 전국 단위에서 1등급 정도의 수준이라면 준킬러를 절반 정도는 풀 수 있는 능력의 아이들로 길러내는 게 좋겠다. 준킬러까지 다 틀리면 3등급이 나옵니다. 3등급. 아셨죠? 저희 때 수능 기억나십니까? 저희 때로 하면 좀 그런가요? 예. 사실적으로 내신고사나 수능 시험 볼 때 어머님들 사고력 문항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아니잖아요. 저희 때는 수학을 사실 외웠잖아요. 깜지 숙제 많이 쓰고 풀 수 있는 방법 알면 그냥 바로 푸는 거고 막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이 수학이란 과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때 수학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가감 없이 얘기해도 이 정도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영동고를 나왔는데요. 예, 영동고에 나왔던 저 때 당시의 킬러 문항 혹은 제가 수능 봤던 해에 가장 어려웠던 어떤 문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들 지금 오면 다 이해력 문제. 애들 내신에 뭐 역배점 되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다 앞부분에 배치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요. 이 수학을 통해서 대학을 제대로 안전하게 가려면 뭘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쌩을 죽어라 풀어요. 예, 다 외워요. 쌤 다 풀 수 있어? 아, 그럼요. 27페이지 5번.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학을 못 갑니다. 왜냐? 쌩 수학은 이해력까지밖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공부는 뭐냐면 아까 연습이 계속 얘기하시죠. EBS 모의고사 변형해서 낸대잖아요. 자, 저도 수능장 들어간다면 수능 문제를 보면 준킬러까지는 20몇 년을 업계에 있었던 저도 다 처음 보는 문항들이 됩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최종 보스는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죠?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연계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우리 아이들의 최종 목적이 된다. 결국 내신도 수능도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대비를 안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거나 뭐 별다를 바는 없다. 왜냐면 나오는 성적이 혹은 맞출 수 있는 문항의 개수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구성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진도 수업, 이제 보통 이제 고전적인 클래식한 칠판 수업이 있는 것이고요. 이 클리닉 수업은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문항을 얼마나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냐. 최근 들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 클리닉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칠판 수업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 선행하거나 처음에 이제 내용 정리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메커니즘이나 논리를 일일이 한 명 한 명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 같이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근데 뭐 인강을 들어도 되는 거고요. 현장에서 들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풀이 수업이라는 건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뚫어내지 못하는 부분, 우리 아이의 문제점, 우리 아이가 현재 사고력이 얼마큼인지, 난이도 어디쯤에 걸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 얘가 더 중요해요. 문제풀이 수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제 고민 중에 하나인 게 아이 실력만큼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학 실력과 시험 실력은 좀 별개더라. 이게 같게 만들어지는 게 어떤 학원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이런 식으로 수업은 나눠서 진행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항을 왜 제가 이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 최근에 입시 트렌드는 너무나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난이도도 1부터 10까지 있으면 이게 이제 킬로고 여기가 준킬로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구조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래요. 그냥 선생님한테 개념 배우고 센수학, RPM 이런 유형서도 열심히 풀어서 풀 수 있는 문제. 얘네는 그대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굳이 거기를 바꿀 수가 없죠. 예,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바꿔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어려운 난이도, 즉 아이들한테 문제풀이 사고력에 필요한 요소들이 들어가는 문제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열심히 그냥 숙련만 하면 되는 문항과 그다음에 여기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문항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좀 구분이 되어서 아이들이 공부가 돼야 되고 이 관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 공부를 해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수업에서 개념을 듣죠. 개념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면 그 개념에는 유형이 딸려 있습니다. 어떤 개념은 유형이 한 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이러면 유형이 한 100개 됩니다. 뭐 미분의 뭐 극한의 연속성 이러면 유형이 한 15개? 뭐 이렇게. 그래서 개념에 따른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의 최근의 어떤 트렌드들을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자, 유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유형 하나를 단독으로 내요. 그럼 얘는 아무튼 쉽겠죠. 외워서 맞출 수가 있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유형 하나, 이쪽 유형 하나, 이쪽 유형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섞어내요. 난이도 6이죠. 그 다음에 유형을 한 10개를 섞어내요. 이러면
킬러 문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에 절대부등식으로 풀다가 절대값이 있는 함수로 풀다가 1차 함수로 해석해서 그걸 2차식에 다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미분 때려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킬러 문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최근의 어떤 트렌드는 연계 문항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이 연계 문항이 뭐라고요? 유형이 여러 개 짬뽕된 문항이라고요. 근데 왜 얘가 유행을 하냐? 이 수학 문항은요, 절대적으로 입시 체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입시가 어떻죠? 수능이 수원수투가 주력으로 나오고요. 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원수투에서만 준킬러 킬러를 뱉어줘야 되죠. 출제위원들이. 수원수투에서만 킬러를 뱉으려니까 뭔가 개념적인 메커니즘, 로직으로는 킬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유형을 1, 2학년 걸 다 합쳐서 짬뽕해서 낸다. 그래서 이 연계 문항이 최근의 트렌드고, 수능 자체가 그런 트렌드로 가면요, 천천히, 어떤 학교는 빠르게 바로, 어떤 학교는 천천히 그 유 트렌드로 바뀌어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강동 송파에 있는 학교들은 전국 단위에서는 좀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학교들이어서 대부분 연계 문항으로 준킬러 킬러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계 문항의 준킬러 킬러가 출제를 하려면 선생님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 입장이에요. 문제를 낼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의 로직으로 낼 때는 오류가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 개를 낼 때 오류가 나죠. 그럼 그러니까 처음에 좀 챌린지하는 선생님들이 그래! 오케이, 좋은 환경이야. 이래서 막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문제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죠? 저희 같은 학원 원장이나 저렇게 대표 강사들이 문제 틀렸네. 이러죠. 그럼 다시 빼게 되고 심할서가 되고 재시험이 되죠. 그러다 보니 학교들도 어쩔 수 없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고 점점 어떻게 되죠? EBS 우수 문항과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변형하는 수준으로 자꾸 준킬러 킬러를 만들어 가더라. 그게 2023년 오늘의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요. 이거 나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 며칠 전에 대치동에서 설명했는데 나가시면서 모의고사만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시는데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풀고 가면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는 익혀졌죠. 근데 그거를 변형해서 내니까 실질적인 최종적인 우리 아이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푸는 이후에 이걸 변형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사고력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부의 방향이 다릅니다. 숙련과 숙지의 공부가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사고 과정의 공부가 반드시 붙어야만 이 내신 성적은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아이들마다 학습량 관리나 난이도 관리, 그 다음에 숙련 문항, 사고력 문항의 이 분류가 달라야 돼요. 선행 때는요. 동일하게 나가고 우선 그 안에서 우열을 가려는 과정에 상관이 없으나 이게 내신으로 가면요. 예를 들어서 이 수학 공부와 전체적인 밸런스도 다른 과목과의 조화도 있어야 되지만 이 수학 공부를 공부할 때 아이가 사고력은 갖춰져 있는데 기본적인 유형이 자꾸 좀 빵꾸가 많이 나 있는 아이냐 혹은 반대로 유형은 완벽한데 사고력이 모자란 아이냐에 따라서 이 문항의 어떤 과제별 아이가 시간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 그 아이에 따라서 과제는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 뒤에서 다시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풀 때요. 이 숙련 문항을 푸는 과정과 사고력 문항을 푸는 과정이 굉장히 좀 달라야 된다는 거 이미 좀 어머님들이 설명 들으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어머님들 옛날에 수학 공부 진짜 하기 싫으셨죠? 왜 하기 싫었죠? 외워야 되니까. 암호를 외워야 되는 거. 이게 숙련 공부죠. 숙련 공부. 예, 암호 같은 내용을 외우는 거. 근데 사고력 공부는 그게 아니라 못 풀겠는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뚫어내는 과정.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사실은 교육과정상에서 이 문항은 유형 문항이에요. 근데 혼자 고민하고 뚫어내고 있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죠. 혹은 이 문항은 생각하고 고민해서 아이의 사고력을 증진시켜야 되는 용으로 써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외우고 있어요. 문제 있죠.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의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진단할 뿐 아니라 다 꾹꾹 꼬집어서 이 방법을 좀 캐치해주고 그거에 맞는 학습법으로 과제가 나가고 이런 형태들이 유기적인 형태의 어떤 구조가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선행과 내신과 그 숙련과 사고력 이런 문항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 분석 진단해서 진행을 하는 건 겨울이에요. 네, 지금은 오로지 이제 내일 발표 나나요? 내일이 3일인가요? 네. 이제 학교가 발표가 나면요. 내신을 위해서 달리는 기간입니다. 예, 고등학교는 첫 중간고사부터 입시신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중학교 같은 밀도와 무게감의 시험은 아닙니다. 담아는 놨는데 집에 가서 그냥 동생 있으시면 보시라고 담아놨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이게 연계입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예. 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까지 나온다. 다항식 연선, 나머지 정리의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예. 제가 아까 뭐랬어요? 준킬러 킬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연계. 예. 유형의 짬뽕에서 나온다. 자, 유형을 짬뽕할 수 있는 제일 유리한 단원이 여기 좀 별표초에 있죠. 예, 제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강동 송파 학교의 준킬러 킬러를 싹 다 모아요. 몇 년치를 한 500문제 된다 칠게요. 그러면 80%가 2단원에서 나와요. 80%가 2단원에서 나와요. 그러면 2단원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단원적으로 나머지 정리로 풀어서 2차 방정식 풀어서 2차 함수로 표현해. 그럼 2단원으로 편제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에 다 있죠. 이해되셨죠? 문제는 그러면 얘네의 모든 유형이 중요하다. 그런데 결국 여기서 이제 계속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입시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필요한 요소는 되게 많죠. 여러 가지가. 뭐 아까 얘기 드렸던 사고력도 있어야 되고 빠른 연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해력도 필요하겠고 수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저기 기하를 잘하려면 공간지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중학교 때 2학기 잘하려면 평면 도형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 고등학교 처음 보는 이 시험은 어떤 능력이 중요할까요? 그 중에서 자, 단원이 이래요. 수단원이에요. 우선 수,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이 다항식과 나머지 인수분해 이걸 복소수는 말 그대로 수라고 써 있고요. 얘네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 5나누기 3 하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인 거 다 아시죠? 그 정도 아시잖아요. 5나누기 3 하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 이렇게 해서 검산식 기억나시죠? 3 곱하기 1 더하기 2는 5. 와, 그게 수식으로 바뀐 거예요. 문자로. 그러니까 x 플러스 2 있죠. x 플러스 2가 예를 들면 5고 뭐 x 빼기 2, x 빼기 5가 2면 뭐 2 작아야 되니까 x 빼기 3이 이게 3이고 이렇게 문자식이 숫자로 바뀐 게 요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화식이란 단원이에요. 수화식. 즉 숫자의 나각과 식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 그거를 수학의 솔루션, 이퀘이션으로 풀어낸 게 2차 방정식. 그거를 중학교 때, 중3 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 함수로 연계해 놓은 게 그 마지막 단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무조건 많이 풀어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많이 풀어야 돼요. 자, 단 사고력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연계로 나온대잖아요. 연계로 나오는 사고력 문제는 대부분 풀이가 더럽습니다. 풀이가 더러워요. 왜냐? 변별을 줄 게 생각보다 없어요. 그 고등학교 오면은 한 학년에 4번, 고3 기말 빼고, 그럼 고3 2학기 빼고요. 그럼 총 10번의 내신을 보는데 10번의 내신 중에 사고력의 관여도가 가장 낮은 시험이에요. 아이들이 이번에 중간고사에 볼 시험이. 이해되셨죠? 사고력보다는 물론 사고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 빵이 아니고요. 나머지들이 7, 80% 필요하다면 얘는 한 50% 정도의 시험이고 손빠르기와 수랑식이랑 얼마나 친했냐. 여태까지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왔냐. 자기 스스로 얼마나 많은 수식을 경험했고 해결해왔냐의 싸움이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하 같은 과목은요. 눈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30도. 이렇게 답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나머지 정리 문제들은요. 써야 돼요. 엄청 쓰고 풀어야 답이 나오는 이런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연산 실수가 많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고요. 평소에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머리로만 믿고 까부는 애들 있죠. 굉장히 천재형의 아이들. 이렇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성향까지도 내신 대비할 때 꼭 반드시 다 잡아줘야 이런 경우가 된다. 아까 연하학점이 얘기했죠. 경기고 단원별로 출제된다고요. 그런 시험지는 이렇게 연산이 복잡한 시험지 같은 경우 한 번 제대로 말려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50분밖에 안 보잖아요. 시험 10분씩 한 문제 쓰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은 이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차견을 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설명회를 할 텐데요. 그때는 아마 이 페이지가 주된 페이지가 될 거예요. 얘 때문에. 기말고사 범위는 얘가 주력입니다. 자, 이제 최상위가 되려면 선생님도 어디까지냐?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어느 난이도 1부터 10까지까지 중에 어디까지 풀 수 있는 애를 만들 거냐 이 싸움이고요. 준킬러 킬러 완성도는 매우 중요한데 유형이 다 됐다고 바로 준킬러 킬러를 풀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평사점 라인 있죠. 그 라인에
이 사고력에 붙어가면서 점점점 아이들이 부피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붙어서 해결이 되는 방식이다. 올바른 학습 방법, 모의고사 활용법, EBS. 요거는 아까 연하영 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아까 연 쌤이 시험지 난이도 분석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시험지가 쉬우면 우리 아이가 좋은 등급을 받기가 좋나요? 그럴까요? 아니죠. 시험이 어려우면 좋은 등급을 받기가 안 좋나요? 아니죠. 네. 그러면 실제 학교 난이도랑 우리 아이의 성적은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학교별로 내신 대비를 하는 건 필요하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게 다는 아니죠. 하지만 필요는 하죠, 분명히. 자, 학교별 내신 기출 문제는 왜 분석하냐? 어떤 어머니께서, 이런 거 분석해야 학원이 좀 뭔가 제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하니까 분석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분석을 합니다. 왜 분석을 하냐?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 숙력 문항과 사고력 문항의 기출에서 나오는 이 형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응해서 갈 거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아이마다 이제 내일 학교 발표가 되면요. 학교의 출제 경향과 학풍은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절대 0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수학의 난이도 1부터 10까지 구조적으로 짜여 있는 것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에 대입이 돼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해요. 얘를 자기한테 자꾸 대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너 못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어차피 대학가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설득이 안 되려나요? 어쨌든 저는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 학원 다니면서 푸는 모든 문제는 수능 킬러보다 쉬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수학으로 대학 가려면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매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현재 6까지 풀 수 있고요. 사고력은 그저 그렇고요. 유형도 적당해요. 이해됐죠? 얘가 배제를 배정받았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둘이 쌍둥이라고 합시다. 쌍둥이가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똑같은데 이 친구는 보성을 배정받았어요. 이 두 학교의 시험은 다르죠. 배제라는 학교는 난이도 6까지의 문항이 절반도 안 돼요. 보성은 난이도 6까지 문제가 80%인 학교예요. 그럼 이 두 학생을 똑같이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가르치는 것만큼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과정보다는 학교에 매칭을 해주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 수능은 전 학생이 똑같이 보는 시험이지만 내신은 학교마다 다르게 보는 시험이니까 그 학교별 대비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아까 그 쌍둥이 중에 첫째, 배제 배정받은 학생이 난이도 3의 정답률이 50%예요. 근데 배제라는 학교가 난이도가 3이 예를 들어서 50%가 출제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난이도 3의 정답률이 50%면 얘가 50% 출제되면 얘는 이미 25점 날아가는 걸로 우리 그냥 단순 계산으로도 추정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득점은 75점이네요. 예, 배제의 난이도 4가 없다면. 그러면 얘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어머님들도 아세요. 뭘 해야 되죠, 얘는? 난이도 3에 못 푸는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죠, 내신 동안. 근데 한 장 또 넘겨보니까 난이도 2는 정답률이 50%예요. 근데 배제는 난이도 2가 한 30% 나와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되죠? 난이도 2를 먼저 해야 되죠. 여기서 학부모님들과 학원 측의 의견이 엄청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볼 때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학원 자체가 다 오픈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 내신 대비 설명회를 하자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앞에 한 달이 시즌 1이고요. 뒤에 두 번째 달이 시즌 2예요. 시즌 1, 시즌 2, 시즌 1, 시즌 2, 시즌 1, 시즌 2 해서 저희 세험수 고등부는 여기 끝날 때까지 선행 없습니다. 그냥 온리 내신만 줄창 달립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입니다. 1, 2, 1, 2. 자, 1차 때는 뭐를 하냐? 아까 연쌤이 잠깐 설명했어요. 모의고사랑 시중교재, EBS 등등 아이들별로 난이도, 최고 난이도를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리는 과정으로 부피와 근육 성장을 시키는 단계다. 2차 때는 뭐 하냐? 내신 기출 사고력을 써놓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정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재원생들은 두 번의 원래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내신 형태로 보고 한 번은 모의고사 형태로 봐서 아이들이 난이도 3, 난이도 4, 그 다음에 사고력과 유형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학생별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입학을 하게 되면 이 시즌 1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의 기출을 풀겠죠. 문제들을. 그러면 아이들별로 난이도 3, 난이도 2, 난이도 1, 난이도 4에 대한 정답률이 쫙 정리가 되고
그 정답률뿐 아니라 거기서 유형 문제인지 사고력 문제인지 사고력과 유형 문항의 그 질감 정도를 담당 강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고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학교를 까요. 학교의 어떤 내신 구성을 이제 저희가 다 분석해 놓은 거를 열어요. 이 친구가 지금까지와 시즌 1에서 맞았던 어떤 난이도별 정답률과 유형과 사고력에 대한 부분을 이 학교 시험과 딱 오버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상 성적이 나오죠. 어머님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무조건 이러신 분은 없더라고요, 요즘. 야, 그냥 됐어. 그냥 무조건 어려운 거 시켜줘. 이러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얘는 지금 마지막 한 달 동안 뭘 해야 돼? 그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르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잘합니다. 예, 뭐 동국고인데 봐합니다. 한 2등급쯤 나올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애시당초 아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의 그 로드 자체에 대한 리코딩을 다 철저하게 체크를 함으로써 아이들도 편해요. 왜냐? 알아요. 그래도 겨울에 좀 했더니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졌네? 엄마 2등급 후반은 나온대. 근데 난이도 3 문항에 한 2문항을 더 맞추면 1등급도 될 수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정확한 로드맵을 주는 시점이 여기고, 이 시점은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직접 면담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아이들 걸 다 정리를 해요. 아이 입장에서 내가 A고를 다니는데 B고의 정보를 알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 학교 거를 딱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심각성은 아이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칭을 시켜놓고 그것에 맞는 학습을 시킨다. 그거를 선생님이랑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되게 특이한 경우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난이도 3이 정답률이 50%가 나오는데 난이도 1이 정답률이 50%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학생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단순 연산을 너무 많이 틀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희의 노하우와 아이의 현재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머지 학습 전략을 짜는 이런 기간이고, 이 기간을 짜서 들어가면서 실제 시험 연습을 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까지 사실은 이제 내신은 그래요. 하나만 더 맞으면 한 등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쥐어 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쥐어 짜서 내신 성적을 만들게 하는 이런 구조의 시스템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주의사님이 뭐 처음 내신이라서 떨린다 하셨는데 전혀 안 떨려요. 왜냐, 뭐 이렇게 할 거라. 어차피 다 어머님들도 이미 한 2월 15일 날 저희가 개강하거든요. 14, 25일. 그러면 한 3월 한 중순만 되면 이미 기출문제 결과가 한 2-3개 날라올 거고요. 에이, 이렇게 하시던가, 뭐 이렇게 하시던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을 스타트 기점으로 한 10점 올리는 게, 10점 너무 크죠. 한두 문제 더 맞게 하는 게 어쨌든 학원의 목적성이 되는 게 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내신을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요, 아이들 성적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향상은 돼요. 지속적인 향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저쪽 기하나 이산 수학을 하고 있는 경우의 수 쪽을 빼면 다 방정식 함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게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지속적인 향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제 설명? 이해되셨죠? 네. 사실 이제 이건요,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맞고 틀리고만을 갖고 문항을 접근을 하면 자기가 어디가 실제 약하고 뭐에 문제가 있고 어떤 걸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이걸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틀리면 질문하고 맞으면 오케이 됐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하다 보니 본인의 실제 입시 수학과 접목돼서 뚫어내야 되는 어떤 디벨롭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그냥 양으로 막 물어붙이는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해서 아이들의 시간을 벌어주고 효율성적인 어떤 시간 관리와 그다음에 성적 향상도 가기 위해서 이런 어떤 학교의 내신 분석과 아이의 현재 성적을 오버랩하는 기법으로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시즌 1 때는요, 저희가 이제 반 레벨이 있잖아요. 반 레벨별로 턱에 차기까지 했던 건 겨울 선행 과정이고요. 턱을 넘겨버려요,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서 부피와 근육을 얼마나 시즌 때 키워놓냐가 실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쭉 겨울에 뭐 수상선수를 할 때는 되게 넓은 범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깊고 굉장히 퀄리티 있는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지만 이건 실제 내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인 범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육 성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즌 2 때는 제가 얘기했던 이 난이도별 해결력과
학교 유형을 매칭한다. 이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글로 써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말로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해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반을요, 이렇게 월수금반 화목토반이 있어요. 지금 원래 이제 저희가 11월에 런칭을 해서 월수금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내신부터 화목토반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월금이 화목이랑 똑같고요. 수가 토랑 똑같은데 수토에는 뭐를 하냐면 수토에는 기출고사와 모의고사 풀이를 할 거예요. 기출시험과 모의고사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런칭할 때 계약하면 주 2회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상태를 보니 주 2회로는 진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주 3회를 계속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주 3회를 가는데 월금이 세트고 수는 이제 별도다. 토는 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토에는 우수문항풀이, 그러니까 즉 어려운 걸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걸 하고 지속적인 기출 문제를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은요, 오잖아요. 오면 둘 중에 하나의 시험을 봐요. 단원별로 압축되어 있는 난이도별 시험지 혹은 전체 중간고사 그대로 기출시험지. 이렇게 매 타임 올 때마다 시험지를 보고 거기서 이제 뭐 오답도 하고 여러 개를 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추출하여서 시즌2는 아이들별로 맞게 구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되게 좋아요. 원래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려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마다 맞춤식으로 시즌2를 구성하려면 사실 선생님의 인력 부분, 로드 부분이 상당하거든요. 사실은. 그럴 것 같잖아요. 아이들마다 다른 프린트, 다른 해법, 다른 상황을 체킹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학원이다 보니 새로 런칭해서 지금은 아주 좋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인원이 많아지면 조교들의 합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세움수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는요. 뭐 한 3달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주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보다 실력도 많이 붙었고요. 저희 시스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겨울 시즌은 예비 시즌이었고요. 이제 실제로 고등학원이 다른 이유는 고사죠. 네, 중간고사. 그래서 2월 14일, 15일 내신 개강하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최고의 학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